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로 조국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가족 비리 혐의에 이은 두 번째 기소로 조 전 장관은 SNS를 통해 표적 수사가 마무리됐다며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골프 영상을 공개한 이만술 정의당 부대표가 총선 출마가 불발되자 탈당했습니다. 민주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역구를 전략 공천지로 확정하면서 아들 석균 씨 공천이 쉽지 않아졌습니다.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북한 개별 관광을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자 청와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당에서도 조선 총독이냐 내정 간섭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오는 2022년부터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동물 보호에 세금을 활용하자는 의견과 세금 때문에 유기동물만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딸을 KT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를 받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일식집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날짜가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주택 1층에 있던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불이 나 일가족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족비리 의혹에 이어 두 번째 검찰 기소인데요. 이번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입니다. 구체적인 기소 내용과 함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포함한 다른 청와대 인사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박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때인 2017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리 사실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에게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감찰 중단 이후 조 전 장관의 후속 조치도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 결정 이후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금융위의 통보 내용까지 지시했는데 비리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단순히 인사에 참고하라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 비첩보와 관계없는 좀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게 통지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 전 부시장은 결국 아무 징계 없이 금융위에서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도리어 금융위의 추천을 받아 민주당 수석 전문위원으로 영전하고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냈습니다. 검찰은 감찰 중단 과정에서 이른바 유재수 구명운동 의혹을 받는 백원우 전 비서관과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선임행정관의 공범관계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감찰 중단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선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검찰의 추가 기소 소식에 조국 전 장관은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는 의지를 즉각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의 규명 운동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상희 기자입니다.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조국 전 장관은 즉각 SNS를 통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신을 최종 표적으로 한 전방위적 총력 수사가 마무리됐다면서 그런데도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을 두고는 허구라며 법정에서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 지지층도 다양한 구명운동으로 재개를 도모했습니다. 직위 해제를 반대하는 재외교민들이라고 밝힌 단체는 지난 13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조 전 장관이 가족 곁에서 강단을 지킬 수 있게 직위 해제를 막아달라는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친문 성향의 SNS 계정과 조국수호 집회를 주도했던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3만 6천 명이 넘는 지지자들이 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은 다시 지난해 여름으로 돌아가더라도 대통령에게 장관 임명을 조언했을 것이라며 지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제 개인의 의견을 말한다면 임명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청와대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의 인권 침해 소지를 조사해달라고 진정을 넣었다가 철회 소동까지 빚은 가운데 이번에는 청원인이 개인 자격으로 진정을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별건 수사, 표적 수사, 이 전부 다 이게 사실은 다 인권 침해예요.
이런 못된 짓거리 못하게 해야 돼요. 지지자들은 조국 사태 언론 보도 등을 비판하는 조국 백서 제작을 위해 후원금 3억 원을 모금했다가 내부적으로 반발에 부닥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의 직접 수사부서는 축소시키고 대신 고소고발 사건을 주로 맡는 형사부를 5개나 늘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첫 간부회의에서는 차장 부장 검사들이 이런 개편안이 수사 전문성을 떨어뜨린다며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 내용은 최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사단을 해체하는 인사실무를 담당했던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후배 검사들이 어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지검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확대 간부회의에서였습니다. 발단은 윤석열 사단 2차 해체의 근거로 알려진 검찰 직제 개편안이었습니다. 법무부는 공공수사 3부를 형사 10부로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외사부, 반부패 수사 3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조세범죄조사부를 형사부로 개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개였던 형사부를 14개로 대폭 늘리겠다는 겁니다. 첫 확대 간부회의에선 하고 싶은 말을 해보자는 이 지검장의 말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해온 고용곤 반부패 수사 2부장이 수사 전문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곧바로 송경호 3차장 검사는 업무 수첩을 펼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사와 신년사 일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총장께서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를 2차례나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이어 신임 지검장님도 취임사에서 같은 부분을 강조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 지검장은 상기된 표정으로 이런 이야기도 좋지만 다른 이야기도 해보자며 화제를 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직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변호사 130명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정권이 자신을 목표로 하는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수사 방해가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고요. 수사팀 해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열흘 만에 26만 명 넘는 국민이 동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골프장 동영상을 공개한 사람이죠. 이만솔 정의당 부대표가 오늘 갑자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당에서 총선 비례대표 출마를 막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정의당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최수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만솔 정의당 부대표가 정의당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려 했는데 당이 막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저를 좀 더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열어두고 고민해달라, 의견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드렸는데 전두환 저격수를 자처하고 있는 임 부대표는 총선에 출마해 전두환 전 대통령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했습니다. 뭐야? 저 정의당 부대표고요. 서대문 구의 의원 이만솔입니다. 함부로 때리지 마세요. 저 공직자예요. 건들지 마세요. 하지만 정의당은 임 부대표 제명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임 부대표가 서대문 구의원직을 상의 없이 사퇴해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입니다. 당과의 상의 없이 사퇴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이 같은 행위는 서대문구 구민들의 뜻을 거스른 행위이며 정의당은 임 부대표는 거부했지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갑질,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전 사무장은 비례대표 경선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정말 제가 그분에 대한 미움이 없었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박 전 사무장은 지난 2017년 정의당에 입당했고 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 노조에서 활동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출마자 윤곽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와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도 출마를 준비 중인데 두 사람의 상황이 대조적입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가 이번 총선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3년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와 결혼한 곽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영정사진을 들기도 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자신의 본적지인 충북으로 옮기며 고은, 옥천, 영동, 괴산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곽 변호사가 출마를 고려 중이며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도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곽 변호사도 출마 여부를 곧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전 대통령 친인척 가운데 선거에 나서는 첫 사례가 될 곽 변호사의 출마는 아직까지는 순조로워 보입니다. 반면 지역구 세습 논란에 휩싸였던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의 지역구 출마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아버지의 뜻으로 그냥 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면 정말 섭해요. 근데 아빠 찬스는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문희장의 지역구인 의정부 갑을 경선 없이 후보를 지정하는 전략공천지로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의정부갑 예비후보로 등록한 문석균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을 공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문 씨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당 결정에 대해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전략공천 지역 가운데 일부를 경선 지역으로 돌릴 수 있다고 밝힌 만큼 문 씨의 도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정부의 발목을 잡는 보수 야당에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방송 KBS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질문을 이런 식으로 했더니 보수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이 정부 심판론보다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문이 객관적이지 않았다고 선관위도 판단했고 자유한국당은 KBS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각성하라는 피켓을 들고 KBS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KBS가 한국당에 불리한 여론조사 질문지를 만들어 보수야당 심판론을 띄우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받는 공영방송이 나치 개별식 매체 선동을 하며 야당 말살에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27일 KBS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질문을 살펴보면 야당 심판론의 경우 자기 반성 없이 정부 발목만 잡는 보수 야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부 심판론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기 위해 여당에 표를 주지 말아야 하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사 결과 보수 야당 심판론이 58.8%, 정부 실정 심판론은 36.4%였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선 선거 여론조사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긍정 또는 부정 이미지를 유발하는 문장은 쓸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 기준에 따라 지난 8일 KBS에 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한국당은 때늦은 솜방망이 조치라며 선관위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KBS가 법을 위반했다면 고발하는 게 마땅합니다. 정권의 눈치만 살핀다는 말을 듣는 게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한국당은 양승동 KBS 사장과 한국리서치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리서치는 KBS와 상의해서 만든 질문이라며 편파적이지 않다고 반박했고 KBS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자, 이렇게 여론조사는 질문 토시 하나만 바꿔도 결과가 바뀔 수 있죠. 그동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는 후보를 주고 선택하게 했는데 이번엔 주관식으로 뽑고 싶은 사람 이름을 말하라고 해봤습니다. 객관식에서는 후보에도 안 올랐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름이 나왔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주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 총장은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1%를 얻었는데 응답자 1000명 중 10여 명이 차기 대통령으로 윤 총장을 떠올린 겁니다. 조사 방식이 달라진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언론을 통해서 접했거나 언론에 회자되는 이름을 기억하기 때문에 주관식 문제가 주어질 경우 그런 이름들을 얘기를 하기가 쉽게 되는 거죠. 또 객관식으로 물을 경우에는 대권 후보 보기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선 후보 여론조사 문제는 제가 좀 빼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이런저런 방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주관식 설문의 경우에는 응답자가 답변한 이름이라면 이번처럼 그대로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대중성 있는 인물이라면 누구든 대권 후보로 이름이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윤 총장의 부상과 달리 조국 전 장관의 지지율은 급락했습니다. 4에서 5% 선을 유지하던 지난해 말과 달리 이번 조사에서는 실명을 공개하는 상위 10위 안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선관위는 올해부터 여론조사에서 주관식 질문 결과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24%를 얻어 1위를 했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단단히 미운 털이 박혔습니다. 북한 개별 관광은 미국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청와대와 여권에서 총공세를 받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에 비유되기도 했습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해리스 대사는 어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장 이행할 수도 있다고 한 북한 개별 관광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놨습니다.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면서 북한과의 사업은 미국과 논의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자 청와대까지 나서 해리스 대사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언론에 공개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협력 관련 부분은 우리 정부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해리스 대사를 조선 총독에 비유했고 통일부는 주권까지 거론했습니다.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입니까? 국무부의 공식 의견인지. 대북 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언론은 해리스 대사가 일본계 미국인이란 점 때문에 미운 털이 박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총독을 연상시키는 코수염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북 정책을 두고 미국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첫 번째 주제 가볼까요? 네, 우리 공화당이 너희 공화당으로 쪼개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의 최대 관심은 통합이죠. 하지만 상황은 점점 각자 도생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올해 전석처 집회는 따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이 태극기 집회를 분열하면은 그것이 바로 분열 세력입니다. 우리 공화당의 현역 의원이 단 2명인데 어쩌다 저렇게 틀어진 거죠? 예, 홍문종 공동대표가 태극기 집회를 당과 별도로 열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바로 이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는 정광훈 목사님 또 많은 태극기 부대들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 목사와 함께 할지 말지를 두고 두 사람이 이견이 있나 보네요. 네, 홍문종 대표는 정광훈 목사 세력과 같이 해서 외연을 넓혀야 한다 이런 입장인 반면에 조원진 대표는 홍문종 대표가 당과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당 위원장들이 윤리에다 제소했고 윤리는 우리가 전혀 관여할 수가 없어요. 네, 보면 보수 정당들이 전광훈 목사와 함께하는 게 부담스러우면서도 또 그 세력을 놓치기는 좀 아까워하는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자유한국당도 전광훈 목사와 함께하는 문제를 두고 내분이 있는 상황이죠. 우리 공화당 역시 홍문종 대표는 통합에 적극적인 반면에 조원진 대표는 부정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급기야 우리 공화당이라는 당명을 두고 다투는 형국입니다. 당 이름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희에게 주신 거고요. 대한애국당 당원들한테 대통령이 주어진 거지 그걸 어떻게 홍문종 개인한테 그걸 줍니까? 그러니까 당장 보수 정당들은 공화당과 통합을 하려면 두 대표 중 누구와 상의를 해야 할지부터 헷갈릴 것 같아요. 다음 주제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에는 진보 진영의 분열 얘기입니다. 진중권 전 교수가 낙검수 멤버들을 하나씩 저격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봉주 전 의원인데요. 진중권 전 교수, 정봉주 전 의원이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히니까 출마하는 순간 당신부터 제거해주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어떻게 제거하겠다는 건지가 궁금했어요. 예, 진 전 교수가 그 작업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진 전 교수는 오늘 페이스북에 2012년 총선 당시
공천 파동 상황을 상세하게 언급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낙검수 멤버였던 김용민 씨가 정봉주 전 의원의 지역구에 공천받았던 그때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김용민 후보의 막말 파동이 일어나면서 당시 민주당이 크게 어려운 상황이었죠. 미국에 대해서 테러를 한 유형 처리를 풀어가지고 부시, 럼스펠트, 라이스는 아이 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바로 이 발언이 논란이 된 건데요. 민주당에서는 공천을 철회하느냐를 두고 난리가 났었는데 당시 조국 전 장관이 진중권 전 교수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은 당시 김용민 후보의 후원 회장이었습니다. 진 전 교수는 당장 잘라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 후보들까지 위험해진다. 이렇게 조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김용민 씨를 후보에서 사퇴시키지 않았습니다. 한명숙 대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김용민 선거가 아닌 이명박 정권 심판 선거입니다. 당시 민주당이 수도권 선거에서 역전당한 게 이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많았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진중권 전 교수는 당시 김용민 후보의 사퇴를 막은 게 바로 정봉주 전 의원이었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정 전 의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역구를 물려줬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선한 의도가 아니라 결국 나중에 다시 지역구를 돌려받기 위해서 어떤 사적 욕심 때문에 그것을 막았다. 이런 게 진 전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남겼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자신에게 김용민 씨 욕을 한 적이 있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정 전 의원이 공식 출사표를 던지면 낙검수 멤버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하나씩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네,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이라면 친구 뒷담화를 한 건데 정봉주 전 의원 무슨 반응이 있습니까? 예, 정 전 의원은 올 초만 하더라도 진 전 교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학에서 뭘 가르치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받은 인상은 공부를 안 하는 친구다. 공부를 안 해요, 아예. 공부를. 그런데 진 전 교수가 본인에게 직격탄을 날린 이후에는 오히려 침묵하고 있습니다. 대응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논란이 커지는 만큼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보수고 진보고 한때 동지였던 이들이 총선을 앞두고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노래로 대신하겠습니다. 좋았던 그날이 다시 돌아올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부모님 선물을 사드린다고 금은방에 들어온 어린 남성 2명이었는데 정말 순식간에 금반지를 훔쳐서 달아나는 도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10대로 보이는 남성 2명이 금은방으로 들어옵니다. 한 명이 진열대 한쪽을 손으로 가리키자 사장이 안쪽에 있는 반지를 꺼내려고 허리를 잠시 숙입니다. 그 순간 진열대 위의 반지를 재빨리 낚아채더니 출입문 쪽으로 뛰어갑니다. 2인조 남성이 2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훔쳐 달아난 건 지난 14일 오후 4시쯤. 금은방 주인에겐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고른다며 의심을 피하려 했습니다. 뭐가 필요해서 왔냐 하니 엄마 아빠 금반지를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산을 얼마 잡니? 그랬더니 250을 잡는다 하더라고요. 반지를 들고 금은방을 나온 일당은 이 도로를 건너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이들은 금은방에 들어왔다가 사장과 딸이 함께 있는 걸 확인하고는 돈을 찾아오겠다며 나가 딸이 먼저 퇴근하기를 기다리기까지 했습니다. 범행 발생 사흘이 지났지만 경찰은 아직 이들의 신원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피해를 본 금은방 사장은 분통이 터지기만 합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몇 차례 있었지만 신고를 해서 경찰서에서 한 번도 잡아준 적이 없어요. 경찰은 금은방 주변의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용의자들의 도주 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보요새까지네. 강아지 키우는데 보요새까지 되네. 그러니까 지금 유기견이나 길거리 관리도 문제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 네,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이렇게 부부끼리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동물이 많아질 거란 우려와 반려동물을 더 책임감 있게 키우면 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요. 박정서 황규락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강아지를 비롯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을 걷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뜨거운데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강아지 동물병원만 가도 병원비가 되게 비싸거든요. 생활비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강아지에 대한 세금까지 부과가 되면은 아무래도 생활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아니 지금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고양이 한 마리 키우고 있는 거 보유세를 내라니 아유 그거 너무 어렵습니다. 반려동물 의료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데 세금이 신설되면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유기동물 증가도 걱정거리입니다. 동물을 유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날까봐 그래서 유기동물이 증가할까봐 염려가 되는데 온라인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보유세 추진을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하루 만에 8,000명 넘게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는 찬성하면서도 엄격한 전제 조건을 강조했습니다. 동물들을 위한 강아지 공원이나 시설들에 투자가 돼야 된다는 전제와 내가 다른 친구들을 위해 기부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어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부과하는 보유세 대신 한 번만 내는 등록세를 매기자는 제안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버려지는 동물들이 해마다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기동물은 2016년 8만 마리에서 2018년엔 무려 12만 마리를 넘어섰는데요. 유기동물 보호시설이나 중성화 수술 등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도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만 13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사용됐습니다. 동물 유기와 학대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커진 만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세금 부과에 찬성하는 측은요, 책임감 있는 사람들만 반려동물을 기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보호자가 세금을 내므로써 당당하게 견주로서의 권리를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외에서는 독일과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에서 반려동물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독일에선 강아지 한 마리당 연간 우리돈 13만 원, 네덜란드에서는 15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냅니다. 일각에서는 보유세 대신 양육세로 표현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유세라는 말 대신에 저는 양육세를 사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주민세를 내듯이 세금을 낸다는 뉘앙스죠. 우리나라는 4가구 중 한 집꼴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는 푸념 속에서 또 하나의 세금 신설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경북 구미의 한 저수지에서 2주째 물고기 수천 마리가 죽어 둥둥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저수지 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건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배유미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죽은 붕어들이 저수지 수면 위에 띠처럼 떠 있습니다. 물이 온 곳에 하얗게 점점이 박힌 것도 모두 죽은 물고기들입니다. 물속에 들어가 얼음을 깨고 삽으로 죽은 물고기를 퍼냅니다. 죽은 물고기를 치우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렇게 어른 손바닥만한 물고기들로 자루가 순식간에 가득 찼습니다. 1시간 반 만에 1톤 트럭을 채웠습니다. 8일 전에도 3,000마리 넘게 죽은 물고기를 건져 치웠는데 그 사이 또 수천 마리가 죽은 겁니다. 처음 할 때는 한 3시간 했거든요. 예. 다 했어요. 아, 근데도 이만큼 또 생긴 거예요? 네, 지금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올봄 저수지 물을 이용해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이 물을 과연 써도 되는지 안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70년이 됐는데 이게 저수지가 생기는 지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물고기가 과로 힘이 없어가지고 자꾸 나와가지고 자꾸 죽는 기라 이래. 구미시는 중금속이나 독극물 유입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수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입니다. 사상 최악의 산불로 고통받는 호주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을 꺼주는 단비인 줄 알았는데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번엔 물난리가 걱정입니다. 나무가 다 타버려 산사태 위험이 커졌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산불 피해 지역인 호주 남동부에 기다리던 비가 내리고 있는 겁니다. 가장 피해가 심한 뉴사우스 웨일스주에선 이번에 내린 비로 산불 발생지 85곳 중 30곳이 진화됐습니다. It makes things safe for a little while, but we need more. 지난 8월부터 시작한 산불은 연기가 4개월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돌아 다시 호주에 돌아올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현지 시간 15일부터 시작된 비가 오는 20일까지 계속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홍수와 산사태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There's high concentrations of ash, very vulnerable landscape when it comes to short bursts of heavy rainfall, which could see very quickly mudslides developing. 이미 산불에 탄 잔해 등이 빗물에 쓸려 강과 호수를 오염시키면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갑작스런 물난리에 코알라 등이 또다시 구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방관들이 2억 년 전부터 이어진 소나무 군락을 지켜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Well, these pines outlived the dinosaurs, so when we saw the fire approaching, we realized we had to do everything we could to save them. 소방관들은 소나무 주변에 연소를 지연시키는 물질을 뿌리는 방법 등으로 불길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지난해 11월 독감주의보 발령 이후 2달 사이에 독감 의심 환자가 무려 7배 가까이 치솟았는데요. 다가오는 설 연휴에 해외 여행 계획을 잡아둔 독감 환자분들, 혹시 비행기 못 탈까봐 노심초사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독감에 걸리면 비행기 못 타는 걸까요?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비행기를 타고 국내로 들어올 때는 열감지 카메라로 체온을 측정해서 고열 증상 등 전염병 의심 증세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중동이나 중국 우한시 등 바이러스 감염 지역을 거쳐온 입국자들은 건강 상태 질문서를 작성해 이상 증상이 없는지 더 면밀히 검사하는데요. 하지만 출국할 때는 이런 검사 과정이 없기 때문에 독감 환자도 제지 없이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행기 안에서의 독감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간과해도 되는 걸까요? 비행기가 폐쇄된 공간이다 보니까 환자의 호흡을 통해 나온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감염될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이런 감염 가능성 때문에 지난 2018년 두바이발 뉴욕행 비행기에선 비행 도중 100명 넘는 승객이 독감 감염을 호소해 탑승객 전체가 격리되는 소동도 있었는데요. 감염을 막기 위해 독감에 걸린 승객이 스스로 비행편을 취소할 경우 취소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는지도 알아봤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원칙적으로 환자가 낸 진단서를 검토해서 수수료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데 대한항공은 아직 독감 환자에 대한 면제 전례는 없다고 합니다. 제주항공은 여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의사 소견서만 있다면 수수료, 직계가족까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독감 환자는 되도록이면 여행을 자제하는 게 좋다고 권고합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딸이 KT에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이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은 인정했는데 이게 김 의원이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를 박선영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김성태 의원의 무죄 선고에 결정적 역할을 한 건 일식집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기록이었습니다. 앞서 서유열 전 KT 사장은 법정 진술에서 2011년 여의도 일식집에서 김 의원과 이석채 당시 KT 회장이 같이 식사를 했고 이 회장이 동석한 자신에게 당시 KT 스포츠단 계약 직원인 김 의원 딸을 잘 챙기려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서 전 사장의 법인카드 결제 기록을 확인한 결과 일식집에서 식사한 시점이 2009년 5월로 드러난 겁니다. 당시는 김 의원의 딸은 대학교 3학년생이었고 KT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건 2년 뒤인 2011년 4월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이 채용 과정에서 특별한 혜택을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뇌물수수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서유열 전 사장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뇌물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이유입니다. 김 전 의원은 재판 결과를 환영했습니다. 정치 공작에 의한 김성태 죽이기 수사였습니다. 신성한 재판부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줬습니다.
오늘 재판 결과는 KT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전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였던 이 전 회장은 항소심 재판부가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받아들이면서 구속 8개월 만인 오늘 석방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자전거 스피드를 겨루는 스포츠 경륜이라고 하죠. 최근 경륜선수협회 공금 수억 원이 외부 접대와 선물에 쓰인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접대한 기관에 대한 기록조차 남기지 않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국경륜선수협회가 박모 전 회장과 전임이사 2명을 고소한 건 지난해 7월. 이들이 임기 4년간 활동비와는 별도로 협회 공금을 3억 원 가까이 지출했는데 누구에게 썼는지 기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출 명세를 살펴보니 유흥업소에서 2,200만 원, 횟집에서 2천만 원이 쓰였습니다. 대외업체 선물이라며 500만 원짜리 고급 시계, 650만 원어치 가방과 지갑도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협회 자체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당시 회계 담당자가 국민체육진흥공단 직원들에게 썼다고 증언한 겁니다. 교육납법에 주식이 필요 없이 있다면 저희는 사실 대여업체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경륜 선수의 등록과 취소, 시합 주선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어렵게 만들어진 기금이잖아요. 이 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배임 횡령한 분을 강력하게 조사해서 처벌해달라는. 박 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 그 사람한테도 접대할 이유가 뭐가 있냐. 다 선수한테 쓰지만 직원들은 그건 없다. 공단은 내부 조사를 벌였지만 접대받은 직원이 누구인지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사건을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강제 동원된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오늘 미쓰비시 중공업 측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 배상 판결 이후 처음 만난 건데요.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도쿄 김범석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미쓰비시는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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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금대가 왔다!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사죄하라!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라는 구호가 일본 외무성과 미쓰비시 중공업 앞에서 울려 퍼집니다. 구호를 외치고 난 게 좀 가슴이 조금 뿡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한국한테 사지 않으면 저는 절대 안 돼. 내가 안 죽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한 일본 시민들의 집회인 금요 행동이 500회를 맞았습니다. 外務省、日本政府に求める唯一のことです。企業が企業として自主的な判断できるようにですね、していただきたい。 오늘 500회 집회에는 나가사키, 히로시마 등 일본 전국의 시민단체 회원들뿐 아니라 한국의 시민단체 회원들까지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도 미쓰비시 중공업 본사를 방문해 배상 등과 관련한 협의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양 할머니와 미쓰비시 중공업 측 면담은 10년 만이며 지난 2018년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금요행동 집회는 기업 측의 문전박대와 우익들의 협박 등을 겪어왔습니다. やはり終わりは絶対ある。その終わりに向け亀が歩いたように私たちは歩き続けていきたいと。 금요행동 측은 여전히 배상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네, 시청자분들 로카 티셔츠라고 들어보셨나요? 장병들이 군 마트에서 사 입는 티셔츠가 여성들의 유행 아이템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촌스럽던 군 용품들이 어떻게 멋있어지고 있는지 유주은 기자와 함께 보시죠. 군 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육군 티셔츠, 일명 로카 티셔츠인데요. SNS를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검은 바탕에 대한민국 육군을 뜻하는 로카와 태극기만 들어갔을 뿐이지만 이런 단순한 디자인이 오히려 인기 요소로 꼽힙니다. 심플하고 딱 로고 하나 박혀 있는 게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태극 마크가 달려 있다 보니까 이제
여자들도 거부감 없이 이제 커플티 하기 좋아가지고. 군복무 중인 유명 연예인들이 입고 나와 화제가 됐는데 최근에는 커플티나 단체티로도 활용될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로카 티셔츠뿐만 아니라 장병들이 착용하는 다른 피복류들도 젊은 층의 취향에 맞춰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명 깔깔이하면 떠오르는 이 노란색 방상 내피도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목에 천을 덧대고 특수 원단까지 사용해서 조금 더 따뜻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추억의 방상 내피는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디자인과 보온성을 모두 갖춘 3세대까지 진화했습니다. 한 벌만 입어도 따뜻한 장병용 패딩도 올해부터 본격 보급됩니다. 알록달록해 촌스럽게 보이고 깔창이 딱딱해 불편했던 활동화는 쿠션감 있는 두 종류의 러닝화로 개선해 용도에 맞게 골라 신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 공식 유튜브를 통해 해당 제품들이 공개되자 10,000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박태환 이후 한국 수영 간판으로 떠오른 김서영. 주종목 개인 혼영 200m에서 유일한 약점인 평영을 보완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박태환에 이어 수영 간판으로 우뚝 선 김서영.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연일 강행군입니다. 하루에 수영만으로는 5시간 정도 하고 있어요. 토요일날 오전에 운동하고 일요일날 휴식 이렇게. 주종목은 4가지 영법을 모두 사용하는 개인 혼영 200m인데 유일한 약점은 평영. 최근 훈련도 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평영할 때는 더 유난히 힘이 없어 보이고 골반이나 그런 쪽에 추진을 실어줄 수 있도록 한 40% 정도를 평영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지 훈련이 많은 탓에 타지에서 가족들이 더 그리운 김서영. 부모님을 공항에서 더 자주 봤던 것 같아요. 아플 때 좀 많이 더 보고 싶은 것 같아요. 평상시 모습은 여느 20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에 근데 그거 한다. 막 짤 같은 거 있잖아요. 웃긴 짤 같은 거 그런 거 엄청. 8년 만에 올림픽에서 한국 수영에 메달이 나올지 김서영의 질주에 시선이 쏠립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네, 김서영 선수 도쿄올림픽에서의 선전 저도 응원할게요. 다음은 주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후부터 추위가 풀리며 한파특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주말에도 큰 추위는 없지만 내일 오후까지는 동해안에, 일요일에는 중부 지역에 눈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동해안 지역의 눈은 내일 낮까지 이어지는데요. 강원 산지와 경북 동부에는 최고 5cm의 폭설이 내려 쌓이겠고 동해안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주말 동안 미세먼지까지 비상입니다. 내일 경기 남부와 충북은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단계, 그 밖에 중부 지역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탁한 공기가 예상되고요. 일요일에는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돼 전 권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 내내 미세먼지가 머무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 주 후반에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평년보다는 3, 4도쯤 높아서 한파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구름량이 많아서 맑은 하늘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강원 영동에는 눈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올겨울은 날씨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날씨 상황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말들. 미국 출신이지만 귀화하고 국가대표로 태극마크까지 달았던 프로농구 선수 라거나가 우리 국민들에게 들은 말입니다. 이어서 KGC의 브라운, SK의 전태풍까지 피해를 호소하며 프로농구계의 인종차별 미투가 번지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의 상처가 남일 같지 않은 건 왜일까요? 손흥민 선수, 지난달 영국에서 상대팀인 첼시 팬으로부터 인종차별 구호를 들었습니다. 그 열성팬은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고 첼시 구단은 사과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약소국의 서름을 많이 받았던 대한민국. 이전보다 살만해진 지금 다른 국민에게 갑질하는 못난 행동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